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 책걸상 502회 진행하겠습니다. 500회 특집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99회, 네. 500회, 501회는 네. 박평과 함께 500회 특집을 했었고 네. 아쉽잖아요. 박평하고만 하면.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안 괜찮아요. 네. 그래서 502회, 503회는 혼비님과 함께 네. 500회 특집을 꾸며봤는데요. 테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혼비님께서 그 아까운 책을 방출 못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혼비님의 아까운 책을 네.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책걸상에 외면한 작가들을 네. 약간 박평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혼비님과 함께하는 버전으로 네.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청취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댓글 네. 소개를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는 댓글 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뜬금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책걸상은 항상 청취자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는 방송이다. 항상 수용하진 않아요. 가끔 수용합니다. 내킬 때만. 네, 그래서 오늘도 댓글 소개는 뒤쪽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또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그 일부 이제 상품 중에 저희가 녹음하는 현장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뭔가 이 옵션이 포함된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저희 녹음 장면을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25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우리 녹음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네. 지금 그 상품을 시청하고 있죠. 구매하신 후원자분들이 한 70분 정도 그렇구나. 되시는 네. 걸로 아는데 네.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드렸어요. 라이브로 물론 보실 수 있고 혹시 시간 때문에 라이브로 못 보시는 분들은 한 3일인가 저희가 열어놔가지고 네. 그 시간 동안에는 녹화라도 보실 수 있게 네. 그 이후에는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네네. 그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뭐 공간이 생각보다 밝고 화사하다, 뭐 스튜디오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평소에는 이 공간에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저 옆에 골방에서 하는데요. 오늘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큰 방에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혼비님이랑 가깝게 앉아서 녹음을 하지도 않는데 지금 바로 제 앞에 혼비님이 앉아 있네요. 네. 자, 오늘은 혼비님이 정말 애정하는 책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 이유라는 게 대부분 JYP가 싫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YG가 싫다고 했거나 아니면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 안 먹힐 것 같아서 네. 포기했던 네. 말도 안 꺼냈던 그런 책들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책 그거를 시간 되는 대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근데 마침 첫 라이브인데 마침 뒷모습을 한 사람이 책을 소개해야 되는 이런 포맷이어서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아니 그럼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고개만 돌리면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또 살짝 잠깐 돌렸어. 이게 뭐라고? 지금 아주 약간 밀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라이브라는 걸 깜빡하고 만약에 라이브인 걸 알았으면 책을 어떻게든 찾아서 2권을 가져왔을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이렇게 라이브인 줄 알았으면 미장원 갔다 왔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책을 가지고 아니 미장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지의 자전소설 쓰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알렉산더 지의 네, 지시할 때 이 작가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알렉산더 지예요. 알렉산더 지의 자전소설 쓰는 법.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소설 쓰는 법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목은 자전소설 쓰는 법이지만 뭐 이렇게 작법에 대한 책은 전혀 아니고 이 알렉산더 지라는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금 이 첫 소설을 내기까지 작가로서의 이제 에세이들을 회고록처럼 모은 책인데 이 에세이들이 정말 특이하고 너무 반짝거려서 항상 약간 뭐랄까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왜 너무 소중해서 나누고 싶은 책이 있고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약간 영업 비밀처럼 안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알렉산더 지라는 이름도 네. 처음 듣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혼비님이 네. 며칠 전에 알렉산더 지의 자전 소설 쓰는 법과 그의 첫 소설인 에든버러, 에든버러를 네. 소개한다고 해서 그때 검색을 해서 찾아봤지 그 전에는 그쵸. 저도 몰랐던 작가하고 작품이에요. 그 YG도 모른다는 건 이제 JYP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지는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 출생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아버지랑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고 아마 몇 년생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자전 소설 쓰는 법을 보면 60년대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트머스 대학교 맞아요.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알렉산더 지 같은 경우에 되게 67년생이라고 나오네요. 67년생. 네. 그래서 알렉산더 지 같은 경우에 되게 약간 독보적인 캐릭터인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이제 그 되게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소수자여서 이제 성소수자이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어떤 그 되게 교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첫 번째 소설이 에든버러인데 그게 극찬과 함께 이제 막 주노 디아스라던가 뭐 록산 게이라던가 율라비스 같은 작가들이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다 같은 이제 어떤 굉장한 호평과 함께 되게 독특한 작가로 자리매김한. 그래서 사실 이 자전소설 쓰는 법은 이 자전소설이라 함은 알렉산더 지의 그 첫 번째 소설 에든버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에든버러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소설책을 못 찾아서 못 갖고 왔는데 그래서 소설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알렉산더 G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에든버러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네네. 그 소설이 자전 소설이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낸 책이 에세이. 자전 소설 쓰는 법. 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에세이를 냈는데 네. 에세이와 자전 소설 모두가 다 너무 훌륭하다. 네. 이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되게 아름다운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이 너무 좀 진부하긴 한데 정말 다 읽고 나서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었고, 이 자전 소설 쓰는 법은 16개의 에세이를 이제 회고록처럼 묶은 책인데 되게 독특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2권 중에 한 권을 소개한다면 자전 소설 쓰는 법을 소개하고 싶은데 에든버러랑 같이 읽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 에든버러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에든버러를 읽으면 에든버러의 각각의 장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자전소설 쓰는 네. 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 자전소설 쓰는 법에서 에든버러를 어떻게 썼는지 같은 이제 과정들을 이제 다 쓰는데 이게 또 되게 독특한 형식인 게 약간 복잡한데 이 에세이의 독특한 점은 에든버러라는 자전소설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그 자전소설을 썼던 형식대로 에세이로 쓴 그러니까 약간 메타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식이 되게 독특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에든버러 소설이 이제 데뷔작이었고 이 알렉산더 지를 되게 유명하게 한 이제 책인데 에든버러는 실제로 알렉산더 지는 1967년생이니까 지금은 50대 중반에 그쵸. 이제 미국의 성공한 그 대학 교수인데 네네. 그 에든버러라고 하는 첫 작품은 언제 35세. 네, 어린 나이. 근데 이제 한국에 너무 늦게 번역이 돼서 네. 작년에 번역되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읽은. 근데 이게 라이브를 하니까 제가 평소랑 다르게 정말 마이크만 보고
너무 강의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제가 조금 더 거칠게 방송을 진행해 볼까요? 아니 오늘 또 가져온 책이 딱 또 그렇게 이미지를 약간 어필하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전혀 이 YG랑 JYP가 뭔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책들.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인 줄 알았으면 이걸 근데 선택 안 궁금한 했을 텐데. 게 이분 지금 위키피디아 들어와 봤는데 네. 출생은 로드아일랜드에서 했는데 네. 산 곳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도 살았고 맞아요. 괌에서도 살았고 네. 하와이에서도 살았고 네. 무슨 폴리네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도 살았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 네. 에딘버러도 지명이잖아요. 네. 그게 소설 이름은 에딘버러인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에딘버러는 안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작가가 그 뭐라고 하죠? 글쓰기 워크샵 같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여기저기 넣었는데 에딘버러에도 넣었는데 그 학교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지명 중에 에딘버러를 가지고 온 게 이제 자전소설 쓰는 법에 나오는데 이게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거지만 나하고 이 화자하고의 거리를 두기 떼우려고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곳에 지명을 그냥 붙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는 에딘버러랑은 별 관계 없어요. 제목만 그렇고. 배경도 메인주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 그 근데 약간 좀 그- 사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알렉산더 지를 검색한 다음에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뜻밖에도 약간 굉장히 머리가 좀 맞아요. 벗겨진 네. 중후한 네네. 아저씨, 진짜 대학 교수님 같은 네. 분, 그분이 알렉산더 그 왜 지예요. 뜻밖이에요? 뭔가 중년 남자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지.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혼비님 이야기를 이미지를 들으면 들으면. 굉장히 약간 날렵하고 약간 창백한 지식인스러운 네. 근데 실제로 파리하고. 맞아요. 근데 근데- 실제 이 책을 냈을 때 그 당시에는 아, 되게 그랬어요? 날렵하고 되게 펑키한. 왜냐면 이제 성소수자에도 여러 가지 이제가 있지만 이 알렉산더 지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드랙 이제 여장해서 드래킹 분장도 하고 그런 식의 참여들을 되게 많이 해서 당시 사진들을 보고 이제 이 작품들 이 문제작들을 낼 당시에 이 알렉산더 지의 그러면 그 지금 이미지는 이 50대 중반 아저씨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서 네. 이 에딘버러나 자전소설 쓰는 법을 읽으면 약간 괴리감이 있겠군요. 맞아요. 찾아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네, 찾아보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찾아보셨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그냥 찾아보거든요. 아까 저도 소설로만 봤다가 작년에 무슨 한국 번역 문화원에서 이제 어떤 번역가님이랑 이 알렉산더 지 작가랑 그 대담하는 게 있어서 당연히 그 되게 펑키한 어떤 날렵하고 약간 창백한 그 이미지를 갖고 들어갔다가 알렉산더 지가 나왔는데 정말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괴리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두 권 중에 지금 어느 한 권이라도 좀 내용을 지금 너무 좀 얘기를 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에딘버러부터. 에딘버러는 자전 소설이니까. 자전소설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성소수자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의 약자인데 아직도 미국 문단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약간 이런 화자 혹은 이런 작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의 책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잖아요. 많이 좀. 찾아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다 많이 보니까 찾아보지만은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또 깠잖아요. 되게 뒤끝이 근데 아니 많이 찾아보. 아니 알렉산더 지보다 디디에 에리봉이 못한 게 뭔데? 근데 무슨 에리봉의 가족이야? 왜? 아니 가족이 아니라 좀 억울한. 갑자기 또 울컥하니까. 그러게요. 또 둘이 겹치네요. 또 겹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디디 에리봉이랑 다른 이제 그쪽이 약간 사회학적, 인류학적, 철학적 시선이었다면 이제 문학적.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에딘버러를 이제
딱 나왔을 즈음에는 제가 이미 이런 정체성의 작가들의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리기도 했고 이제 읽다 보니까 어떤 걸 그릴지 대충 알겠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떤 차별, 억압, 정체성의 혼란, 어떤 그 감정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안 봤을 책인데 자전소설 쓰는 법이 너무 좋았거든요. 순서는 그걸 순서는 먼저. 자전소설 네, 쓰는 이걸 법을 먼저 먼저 읽었어요. 읽었군요. 그리고 지금 한글판이 나온 것도 네. 자전소설 쓰는 법이 먼저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에든버러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아까 에딘버러도 되게 많은 호평과 상을 받았지만 이 책이 유독 더 큰 상과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는 다 뒷담화를 더 좋아해요. 자, 어쨌든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이제 소수자로서 겪는 뭐 네네. 차별, 뭐 기타 등등 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 네네. 그거였으면 거라고 안 읽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할 수도 네.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네. 뜻은 이 책은 그걸 뛰어넘는 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건 당연히 들어가요. 아니, 그 당연히 시선들은. 들어가겠죠, 그건. 근데 와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에딘버러 이야기를 먼저 하면 그리고 플롯도 되게 딱 들으면 제가 절대 읽었을 플롯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스포도 아니어서 이게 스포가 되게 중요한 류의 소설이 아닌데 내용이 이제 Fee라는 FEE 이제 Fee라는 똑같이 이 알렉산더 지의 자전적 소설이니까 똑같이 한국계 미국인 이제 이민자 같은 이민자이고 성소수자인 B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B가 겪는 차별, 뭐 성정체성 혼란 이런 몇 것들이 살부터 당연히 시작해요? 에든버러 같은 12살 경우 뭐 12살 이렇게 시작하는 정도부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가 이제 겪는 일들 말하자면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네. 범죄 소설이기도 한데 그 이제 B가 첫 번째 친구 되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첫사랑 인 남자 친구의 자살을 겪고 그리고 이게 실제 알렉산더 지가 어렸을 때 성가대 지휘자한테 성적 학대를 당한 게 있어요. 성폭력을 당한 게 있는데 이제 자전소설 쓰는 법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알렉산더 지 이 작가의 인생을 되게 뒤흔드는 일이었거든요. 이 성폭력을 당했던 그 어떤 모멸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35살까지 되게 방황하는. 그러면 12살부터 35살까지의 네. 그 P라고 하는 음. 그 성소수자 남성이 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함께 맞아요. 나열되어 있는 책이 에딘버러. 에딘버러.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B는 조금 더 나이를 먹죠. 근데 어쨌든 그 성적으로 이제 학대를 당한 그 성가대 지휘자가 체포가 되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체포될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한테 2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16년 뒤에 그 아들의 이름이 워든인데 그 첫사랑 자살했던 첫사랑 피터랑 너무 닮은 외향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워든을 이제 이 피가 16년 후에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는데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 워든이 자기 아버지가 성폭력을 저질렀던 피해자가 피인 줄 모르고 이제 유혹을 하고 또 피도 상대방이 가해자의 아들인지 모르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줄거리를 제가 들었을 때 절대 이 책을 읽지 않을 플롯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플롯은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그쵸? 플롯인데요. 그리고 사실 현대 소설이 갖추기에는 너무 자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 가해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 가해자의 아들이 심지어 첫사랑 그 자살했던 피터랑 되게 비슷한 외향으로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이게 너무 약간 성소수자만 아니면 우리 그 아니, 한국의 성소수자여도 아니 우리 이 한국의 그냥 플랫은 아니 성소수자끼리가 아니면 한국의 아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쵸. 맞아요. 그런 플롯과 사실 비슷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플롯 처음에 이 줄거리를 들었을 때 이걸 읽어야 할까? 앞에 그 이유와 똑같이 이런 정체성의 작가의 책들도 이제 좀 알게 질렸고 조금. 근데 이 플롯을 들었는데 약간 이게 현대 소설적인 되게 날렵한 플롯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대 소설 이전에 되게 오페라적인
플롯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안 읽었을 이 책을 오페라적인 플롯 되게 클리셰로 가득 찬 네, 뭔가 맞아요. 뻔한 그러니까 플롯을 막상 되게 우아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오페라적인 저는 플롯이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실시간 채팅 보면서 빵 터졌는데 지금 네. 혼비님 뒷모습 보이면서 앉아있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다고. 혼비님이 혼비님이 제보자고 제보자고 지금 우리가 PD 같아. 알렉산더지 행적에 대해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고 우리들은 지금 그걸 지금 보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약간 뭐 이런 그런 거 해야 될 것 느낌이네요. 같아. 게다가 저는 이 에딘버러 그런데 말입니다. 스토리만 보면 한국의 막장 드라마와 별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 아니, 우아하게 오페라적인 플롯. 오페라적인 플롯. 네. 또 오페라적인 플롯 자체가 굉장히 전형적인 플롯. 그쵸, 막장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 안 봤을 거고 저는 이 줄거리를 얘기했을 때 특히 JYP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미 집에서 다 예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지금 짓고 있는 이런 표정이죠. 아니 그 꼭 봐야 돼. 진짜 그 혼비님이 웬만하면은 네. 본인이 우리가 계속해서 혼비님 책은 하잖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책 없냐, 네. 좋았던 책 없냐라고 최근을 하면은 제목 정도는 언급을 하는데 그냥 아예 배제를 한 거군요. 네. 뒤에서 이런 책 읽고 있으면서 이런 빨간 책 읽고 있으면서 왜냐면 두 분한테 YG랑 JYP는 이 책을 읽을 리가 없다. 그리고 내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플롯으로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아니 뭐가 부끄러웠습니까? 오페라적인 플롯.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었는데 이게 알렉산더 치 자전 소설 쓰는 법에서 제가 너무나 감탄했던 이 사람의 어떤 표현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복잡한 감정의 결 그리고 되게 독특한 서술 방식. 그러니까 이 소설이 잘 읽히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같은 사건 혹은 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한 화자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서 이걸 계속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알렉산더 지 같은 사람이 너무 잘 쓰니까 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나 트라우마틱한 일을 겪으면 그 일을 소설에서처럼 그냥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추하고 떠올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 하잖아요. 저희 심리에서. 근데 그 심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소설에 그냥 고스란히 여러 번 등장시키고. 혼비님 저 질문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에든버러 소설과 네. 자전 소설 쓰는 법 사이에 네. 간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시간적 간격은?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전소설 쓰는 법의 16개 에세이가 연도별로 다 한 번에 한 큐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 에딘버러라고 하는 소설 속에 이 작중 화자가 성장해 오는 과정과 상당히 겹치는 기간에 꽤 됩니다. 쓰인 아니에요. 그 자전 소설 쓰는 법은 2018년에 나왔으니까 17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7년의 시차가 아니에요.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어판은 1년 사이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영문 원서. 원서는 17년의 시차가 있어요. 네. 2001년도에 차이가. 에딘버러가 나왔고 네. 2018년에 How to Write an Autobiography.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본인의 삶을 극화해 가지고 에딘버러라고 하는 소설을 저자가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저자가 그 소설을 내고 나서 네. 이제 그 소설 속에 극화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온 책이 자전소설 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진 않고. 그렇진 그러니까 않아요? 형식은 같지만, 그러니까 똑같지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전소설 그 에딘버러를 썼던 그 방식을 설명하는 그 또 형식이 그 에딘버러를 썼던 그 과정이랑 되게 겹치기 때문에 이 화자가
후일담처럼 이런 것들을 못 넣어서 되게 아쉬웠다. 이런 것들은 없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직조했는지 같은 과정이 되게 드라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딘버러는 정말 그런 플롯을 가지고도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막장 플롯이어도 얼마나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고 그게 한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끌어왔는지를 너무 복잡한 결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내니까 이게 이런 플롯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설이.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 근데 어디 가서 추천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네.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랄까 약간 두 사람 다 유혹에 안 넘어가고 네, 저 약간 공감이 안 돼요. 바르도의 링컨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막장 드라마스러운 혹은 오페라적인 그런 플롯을 네. 두 책에서 어떤 식으로 또 그치.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네. 했는지에 대해서 네. 한 번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적 소설 쓰는 법이 에딘버러부터 더 좋았던 게 저건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것도 이제 12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12살에 그러니까 저거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일상에 있었던 이제 에세이를 쓰다 보니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자전 소설 쓰는 법에 실린 에세이들은 네. 그 에딘버러라는 소설을 탈고하고 난 다음에 쓰인 거예요? 아니면은 섞여 있어요. 섞여 근데 있어요? 주로 탈고한 후. 주로 탈고한 네네. 후에 아니 17년인가의 시차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옛날에 왜 다정소감도 3년 전 글도 가지고 오고 17년 전 글은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어쨌든 에딘버러 이후에 쓰인 글들이고 다. 근데 어쨌든 훨씬 담백해요. 저 자전 소설 쓰는 근데 왠지 법. 담백할 것 같아요. 훨씬 담백하고. 그러니까 35살에 약간의 그런 폭풍 같은 시기를 네, 막 지나간 혹은 지나면서 그러니까 소설로 갈무리한 자신의 네, 삶보다는 네. 그 이후에 어쨌든 또 한 번 더 털어냈잖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쓴 에세이들은 네. 뭔가 좀 다르긴 다를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설을 의식해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전적 소설 쓰는 법이 사실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알렉산더지 특유의 그 정말 매번 줄을 치게 만드는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묘사력이나 표현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되게 저렇게 어설프게 아니 제가 지금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혼비님 책에 얼마나 많은 포스트잇 이게 붙어 있는지를 카메라에 비췄더니 두 사람이 비웃고 있네요. 네. 근데 저 줄도 정말 많이 쳐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16개 에세이들은 사실 각각의 것들이고 글 쓰는 것에 대한 에세이는 한 16개 중에 6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저 자전 소설 쓰는 법도 이제 그 16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 챕터에 에딘버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썼으며 그렇긴 한데 이 12살 때부터 이 사람이 겪어온 이야기 자체가 에딘버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읽었을 때 재미있는 건 이런 삶의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취사 선택해서 소설에 어떻게 끼워 넣었고 어떤 걸 덜어냈고 어떤 걸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 어떤 비유나 묘사들을 그대로 소설에 가지고 갔는지를 두 개를 같이 읽다 보면 그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소설 텍스트와 작법서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그 재미가 또 되게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 16편 한 편 한 편의 에세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짜였고 뒤로 갈수록 제가 첫 번째 에세이를 읽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12살 소년이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에 언어 연수 같은 걸 언어 교환 학생으로 가서 멕시코에서 겪은 일들을 쓴 건데,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서는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니까 되게 이민자적인 외계인처럼 이제 자기를 봤던 어떤 시선이 멕시코에서 이제 약간 얼굴이 메스티소, 그러니까 멕시코 라틴계 같이
생겼으니까 다 멕시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의 비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쓰는데 이 이야기를 너무 뭐랄까 유년기에 어떤 거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처음으로 좋아했던 남자 소년들과의 어떤 이제 피부가 닿을 때의 그 설렘 같은 것들이랑 잘 직조를 해서 뭔가 이런 혼혈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서정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휘리를 읽으면 아 그냥 이 알렉산더 치가 멕시코에서 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온 에세이구나라고 오해할 만큼. 근데 이런 되게 기묘한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계속 이제 배치를 하면서 16개가 펼쳐지는데 저는 약간 저 16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에세이가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미정원에서 왜 그런 표정으로 네. 실시간 채팅에서 네. 김영아님께서 문학적 비엘이냐고. 문학적 비엘. 네. 아 비엘이라고 하기엔 함량이 낮아요. 우리가 비엘이라고 분류하는 네. 어떤 소설들이 있는데 그 함량이 좀 낮은. 농담. 수위가 낮다는 거죠. 수위가 낮다는 거죠. 뭐 함량이 낮다고 하면. 함량이 낮다는 건 좀 그렇고. 네, 문학적 비엘이라고 하기에는 비엘보다 수위가 맞아요. 낮다고 합니다. 사실 애인 그 뭐지 로맨스적인 그러니까 에딘버러는 로맨스 소설이 맞는데 자전 소설 쓰는 법은 이제 남자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주된 건 뭐 에이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너무 아무 대책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위 나간 이야기, 뭐 드랙쇼 나간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얘기만 들어도 이미 저 정체성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에 되게 전형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을 되게 예를 들면 장미 정원에서 장미 가꾸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짜집기해서 한 에세이 안에 담는데 그래서 되게 묘해요. 이게 성 정체성이나 젠더적 패싱에 대해서 분명 사회적 메시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미 정원의 이야기가 섞여들면서 이게 되게 성격이 시 같은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독특한. 네. 예, 미스 선샤인님께서 혼비님께 설득되고 있다고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혼비님 이야기 들으면서 전혀 다른 계열인데 사실은 비슷한 책이 있어요. 전혀 다른 계열이고 전혀 다른 소재와 주제를 담고 있는 무슨 책인데 책을 얘기해도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할 얘기가 있는 YG 드디어 이제 자기가 아는 쪽으로 이야기를 유도하기 시작했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 혼비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과 약간 다른 맥락인데 혹시 혼비님 그 최인훈 작가의 화두 읽어보셨어요? 네. 어떤 맥락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그 최인훈 작가의 화두를 보면은 이게 화두는 딱 그냥 자전 소설이잖아요. 누가 봐도 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이 한국 현대사와 자신의 삶을 직교하면서 쭉 그냥 긴 이야기를 풀어놓는 약간의 관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그 화두가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최인은의 광장부터 1970년대까지의 희곡 작업들을 자기식으로 다시 변주해가지고 그게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근데 비틀어요 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의식이나 소재들 약간씩 비틀어요. 그래서 그 화두라는 작품을 읽으면은 최인훈 작가의 소설이라던가 희곡 작품을 읽었던 사람들은 읽었던 사람들대로 그 읽었던 작품들을 좀 비틀어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작품으로 가서 이제 찾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소재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화두도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이런 계열을 좀 좋아하네요. 취향적으로. 근데 이제 맞아요. 화두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진짜 전혀 다르죠. 그 색깔이. 근데 그냥 꼭 그런 맥락이 아니더라도 정말 에딘버러와의 연장선상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자전소설 쓰는 법을 읽으면 그냥 에세이 하나하나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에세이 쓰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약간 내 영혼의 한 일부를 악마한테, 물론 악마는 나의 영혼 따위 갖고 싶지 않겠지만 좀 줄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에세이를 보고 싶다면 자전소설 쓰는 법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화두를 좋아해서 네. 화두를 좋아했던 맥락에서 한번 전혀 다른 소재와 네. 다른 주제의식과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전해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런데 책걸상의 비밀을 몇 분이 간파를 하셨네요. 바나나님께서 평소에도 이 모습이신 거예요. YG님은 잘 들으시고 JYP님은 다른 거 보시고 또 혼배님 증언해 주세요. 근데 JYP님이 저렇게까지 분주하게 다른 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전소설 쓰는 법을 이 자리에서 읽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평소에 제가 딴짓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 자전소설 쓰는 법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읽었냐면 지금 맨 앞에 첫 번째 글 대충 훑어봤는데 말씀하신 내용 공감했어요. 이게 굉장히 잘 쓰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첫 번째 에세이를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되게 아니 물론 다 보진 않고 대충 지금 JYP가 지금 독방 연습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지금 책 읽는 JYP 지금 몰입했어. 17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 저 뒤쪽에 있는 글의 제목이 책 제목하고 똑같은 자전소설 쓰는 법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산문시처럼 맞아요. 아니 그쵸, 운문 형태로 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구나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울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글도 되게 재밌네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살았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 집안도 되게 훌륭하고 맞아요. 부잣집 손자군요. 저기 빌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한 집안 출신이고 아마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것도 그때 해양 과학 같은 거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아마 학문적인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수자이긴 한데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만 봐서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었는데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합병증으로 몇 년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다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래서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잠깐 봤는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 너무 잘 쓰지 않아요? JYP님? 네, 어떤 부분들 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혼비님이 유난히 줄을 많이 쳐놓은 페이지 여긴 왜 줄 친 거야? 이러고는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몇 군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읽게 되네요. 잘 쓰긴 하네요. 그 실시간 채팅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김영하님 계시는데 작년에 2권을 다 읽으셨대요. 진짜 이 알렉산더 너무 반갑다. 다 읽으셨는데 올리버 섹스의 자서전 온더 무브도 조금 떠오르는 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온더 무브를 굉장히 실험적이고 되게 시적이고 이제 약간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약간 플롯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온더 무브가 되게 문학적으로 저도 온더 무브 너무 좋아하는데 문학적으로 되게 클래식하게 되게 이렇게 그렇다면 저건 약간 그거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던한? 자, 저희가 지금 녹음 처음 라이브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접속해 계셨는데 하다 보니 현재 32명이 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해결을 해드릴게요. 미스 선샤인님께서 에든버러 읽어야 더 좋을지 아니면 자전소설 쓰는 법이 더 끌리는데 안 읽어도 이해에 지장은 없는지 물어보시는데 근데 혼비님은 먼저 읽으셨다면서요? 네, 자전소설 쓰는 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어요. 자전소설 쓰는 법을 읽고 저는 에딘버러를 봤는데 사실은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했을 때 2개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면 자전소설 쓰는 법이기 때문에 먼저 저걸 보시는 게 저도 35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라서 소설은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40대 중반에 왜 본인이 35살 때 했던 수많은 짓들이나 그때 아, 썼던 글들이 부끄러운가 아니, 보지? 저는 그때 쓴 글을 지금 읽어보면 네. 아 그때 내가 정말 반짝반짝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 40대 중반에 좀 이렇게 네. 뭔가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음. 이렇게 약간 멀리서 좀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쓴 글들을 맞아요.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저한테는 더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잠깐 뭐 한 5분 10분 방송하면서 그냥 몇 페이지 봤는데 네. 한 가지 딱 드는 느낌은 사실 제가 한국계 미국인 특히 문학을 전공한 한국계 미국인이 쓴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이유를 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 두 명 되게 현학적인 부분 많고 네네. 되게 오히려 막 네. 오버해가지고 어려운 맞아요. 단어 많이 쓰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별로 안 좋아하고 최근에 화제가 된 그 캐시 박홍 네. 네. 마이너 필링스도 그 책은 좀 낫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저 책. 이 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쓴 것 같은 맞아요. 약간 되게 친근함 쉬운 단어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확실히 네. 장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결코.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면서 진짜 놓치고 지나갈 만한 어떤 감정을 딱 잡아채가지고 이제 그걸 딱 펼쳐 보여주는데, 되게 맞아요. 저도 약간 한국계 미국 작가들의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좀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뭐랄까 너무 비장한 게 있고 오히려 컴플렉스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좀 신났어. 이 정체성을 약간 도구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역으로 약간의 컴플렉스가 네, 보여지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담백한 태도. 공감합니다. 담백하다는 거 인정. 네. 케이트 김님이 독방하면서 조용히 책만 읽으시면 어떡하냐 유유유 말 없는 방송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원래 독방은 말 안 하고 책만 읽는 거 아니에요? 책만 컨셉이? 읽는 거죠. 네. 아니 독방이라는 걸 우리가 시도를 해보려고 진짜 할지 하는데 진짜 할 거야? 저는 진짜 하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을 보면 이기리님께서 방송에서 뜻밖의 제 이름이 불려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거 새해 받을 복 자연스럽게 댓글 소개로 네. 넘어가군요. 네, 다 네. 몰아받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카페에 주로 방송 정리글을 올리다 보니 정작 댓글은 안 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게도 2021 베스트였던 긴긴 밤을 JYP가 읽는 독방 꼭 보고 싶다는 반응을 전해드리러 댓글을 남깁니다. 독방 꼭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히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리님 실시간 채팅으로도 들어와 있는데 그 독방이라는 거를 누군가 시도한 사람은 있죠? 유튜브에 카메라 틀어놓고 그냥 책 읽고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예 없어요? 네. 아니 뭐 공부할 때도 틀어놓고 브이로그 맞아요. 이런 거 브이로그는 하는데 브이로그는 많이 하지만, 봤죠. 네.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이 방송 어떤 네. 독서 방송 독서 방송. 근데 실제로 많아요. 알콩달콩님께서도 긴긴 밤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읽었는데 저는 물론 아이들도 별 5을 줄 만큼 모두에게 다양한 지점으로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림도 문장도 주제도 모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우리 작가에게서 나왔다는 게 더없이 좋았습니다. 책걸상 카페에서는 진공상태님이 이미 여러 번 좋다고 언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독방 관련 댓글이 되게 많았네요. 옹커 아짐님, 김긴 밤 진짜 책 제목은 많이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우볼빛은 동네 도서관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 빌려봐야겠습니다. 핫한 책이라 그런지 대출 불가네요. JYP의 독서 현장 방송 정말 흥미로운 기획이네요.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옹코아지님 네, 쓴소리. 네, 케인님 라이브 독방 추진 적극 지지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커피조아님도 라이브 방송 아이디어 참신해요. 고고. 네, 채땡땡땡땡님 저도 진공상태님 추천으로 둘째와 긴긴밤 함께 읽었어요. 울진 않았지만 감동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묵직하게 남았고요. 아주 샤이한 아이라 아이에게는 소감을 묻지 못했습니다. 저도 JYP님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예, 분리보나님께서도 JYP 라이브 독방 원해요. YG님 덕분에 댓글 남기네요.
댓글도 자주 못 남기고 울 독지가 카페도 자주 못 가지만 방송은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펀딩 성공 못했으면 어쩔 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방을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실시간 채팅 하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도 그 방송 켜놓고 같이 책 읽는 거냐? 네, 이게 제가 원했던 컨셉이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야, JYP 긴긴밤 독방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아니 진짜 JYP는 한들 네. 그걸 볼 사람이 뭐 기껏해야 뭐 5명, 10명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큰 세상에 파장도 없을 거고. 아니 볼 사람들은 보고 근데 그다음에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셀럽이 아이유가 또 아이유.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알겠다. 무슨 귀가 네. 아니, 책 한 권 딱 꺼내가지고 그치. 예고하고 어느 날 일요일 아침 8시부터 8시간 동안 나는 책을 읽을 것이다 이 책을 네. 이러고 그냥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100만 명이 동시에 막 얼굴 보면서 책 보고 당연하죠. 이런 그러니까 거를 이런 걸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북데이 13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지금 나도. 북대이 14 망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줌 모임에서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그렇게 몇 명씩 모여서 그냥 2시간 동안 줌 켜놓고 책 같이 읽고 끝내는 이런 모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셀럽이 그러니까 나서서. 긴긴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네네. 한 공간에서 아니 한 시간대에 이렇게 네. 읽을 수 있는 네네. 분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JYP 읽고 JYP 혼자 읽기 뻘쭘하면 옆에서 우리도 홍비님이랑 같이. 나도 읽어준다는 거지. 우리도 네. 안 읽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원래 독방은 혼자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독에 그 그것도 독이 아니라 있구나. 독. 음독할 때 독방에 독이에요. 갇혀가지고 나도 알아. 설마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겠어? 네. 이제 독방에 홀로 갇혀가지고 혼자 책을 읽어야. 뭐 독방, 혼자 하시고 진정한 싶으시면 아니 독방. 혼자 하시고 혼자 싶으시면 혼자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하고 혼자 할 수 카메라 있는데. 킬 줄을 몰라. 근데 진짜 긴긴밤 같이 짧은 걸로 해보고 이게 좀 서로 다 좋으면 나중에 이제 막 700쪽짜리 벽돌책 독방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챕터를 하루에 딱 읽는 4시간씩 거죠. 막 일주일 내내 하고 이런 거. 네. 햇살 고현님 댓글. 시즌4 펀딩 시작하기 전에 시즌5 펀딩 위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펀딩만 생각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저금통 2개를 준비하고 진행자 2분이 빵빵 터뜨릴 때마다 각자의 저금통에 한 푼씩 저금을 해서 펀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걸상 카페에 올렸더니 다들 YG를 걱정하시더라고요. YG 저금통만 텅텅 비어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시즌4가 시작된 지금 두 분의 성적이 비슷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서관 카드로 책 빌려줬던 언니가 지금 다정소감 읽는 중이라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정소감 역시 몇 번씩 빵빵 터진다고 하네요. YG와 JYP를 경쟁 구도로 몰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JYP는 되게 의식하겠죠. JYP는 되게 웃기는데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맞네. 이런 경우는 믿져야 본전. 나 믿자야 본전. 저는 별로 JYP랑 뭐 웃기는 데 대해서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정진영 작가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신간 작업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도 방송을 많이 듣겠지만 작가들도 아마 많이 방송 들을 겁니다. 작가 또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또한 북튜버, 북팟캐스트 등 이것저것 골고루 챙겨 듣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챙겨 듣다가 책걸상에 제 책이 나온 걸 알게 됐으니 말이죠. 설 연휴가 오니 진짜 새해가 온 기분입니다. 500회 특집 방송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진영 작가님 신간 작업 빨리 하셔가지고요. 다음번에 진짜 새 책으로 저희가 녹음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뭐 이왕이면 라이브 하죠 뭐. 라이브 하죠? 네. 우와. 정진영 작가님 라이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